네, 우리가 아파트랑은 다르게 빌라를 살 때는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가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아파트처럼 평수나 구조 같은 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겉보기나 느낌으로는 굉장히 비슷한데 실제 시세는 거의 5천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빌라 시세는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구나, 이 빌라는 얼마짜리겠구나 확실히 알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도록 돈 버는 시세조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레시피입니다. 아파트는 층이나 동별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서 시세조사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빌라는 진짜 나란히 옆에 있는 물건이어도 평수가 다 달라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감해서 좋은 걸 사게 되면 순식간에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사려는 분들은 아파트보다 정말 훨씬 많이 신경 써서 시세를 조사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간단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핸드폰이나 가전기기 하나 사면서도 며칠을 고민하고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면서 사시는데, 그거보다 수백 배는 더 비싼 집을 사면서 단순히 진짜 내 느낌에만 의존하셔서 사실 건가요? 생각보다 우리의 느낌은 정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이 진짜 빌라의 가격을 결정하는지, 그래서 최종 가격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6년간 투자하면서 제가 느꼈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정리한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에 설문 작성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도움 될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먼저 우리가 처음 맞이하게 될 가격은 바로 현재 시장의 매물의 가격입니다. 일단 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빌라와 가장 비슷한 여건의 빌라들의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할 겁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주소하고 싶은 물건의 주소지와 평수, 그리고 방 개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시 물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빌라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빌라들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 2002년식에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주차가 가능한 그런 빌라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요, 이쪽에 이제 필터를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면적과 방 개수, 그리고 연식을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 방금 보셨던 이 물건이 이 해당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빌라와 주변에 위치한 이 정도 주변에서 비슷한 연식과 비슷한 면적, 비슷한 방 개수를 가진 물건들이 어느 정도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이버 매물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매물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들의 효과를요, 이제 엑셀표에다 저희 보기 좋게 정리를 해둘 거예요. 사실 엑셀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엑셀표 양식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거고요. 엑셀이 좀 생소하시더라도 이 빌라의 확실한 시세를 알기 위해서는 엑셀을 꼭 사용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익혀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세를 조사하기에 앞서서 호가를 보기는 보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실거래 사례인데요, 빌라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획일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사례를 보면서 우리 물건과 가장 비슷한 조건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빌라는 평이나 구조나 위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실거래 가격만 보고 조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조사하려는 집과 차이가 굉장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걸 기준점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흔히 공시가라고도 부르고요, 공주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금액은 국가에서 해당 주택에 세금을 매길 때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이 공동주택 가격이 우리가 빌라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빌라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보험 없이는 빌라의 전세를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이 바로 이 공동주택 가격의 126%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가격이 맞출 수 있는 전세가를 결정해주는 만큼 이 공동주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공동주택 가격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동과 지번, 호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밑에 공동주택 가격을 연별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 공동주택 가격은 매년 4월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매년 국토부에서 적정 가격을 조사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이 공동주택 가격에는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이나 실거래가나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감정평가를 해서 매기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거래 조사를 하면서 우리 빌라가 진짜
진짜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공동주택 가격을 찾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빌라 가격을 이제 산정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실거래를 조사하기에 앞서서 이 빌라의 가격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네, 방이 몇 개인지, 연식이 몇 년인지, 주차가 가능한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빌라의 가격을 좌지하는 건 바로 재개발 여부입니다.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과 진행하지 않는 곳의 가격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바로 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아까 호가를 확인했던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셔서요. 해당 구역 매물을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물 특징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동의서만 걷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인 곳인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호재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기획부동산에서 들어와서 동의서만 걷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정된 곳인지 확인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원하는 빌라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빌라라면 구역 바깥의 시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역 내의 시세를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요, 바로 아파트 실거래가의 준말인 아실이라고 합니다. 이 아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걸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네이버에서 아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그래서 아실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아실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주소를 지도에서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저희가 조사하던 주소지가 화곡동 366-7번지였는데 바로 이 위치에 재개발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화곡동 366-7번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요, 까치산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보시면 이 화곡 중앙하이츠에서 이렇게 두 골목 정도 들어오는 이 위치인데요. 그러면 아파트 실거래에서 마찬가지로 화곡 중앙하이츠를 기준으로 두 골목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CU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CU 위쪽에 요쯤에 위치를 하고 있는 빌라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 조사를 하려고 했던 이 빌라는 화곡동 354 모아타운 안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임을 확인을 했다면 그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빌라만 시세주사에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그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는 얼마 정도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해당 구역 내에 실거래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거래가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부동산 플래닛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칸 한 칸의 네모가 모두 다 실거래인데요.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 366-7번지는 모아타운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 내에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지 실거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에서 실거래를 조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 화면은 공시가격 알림이를 띄워놓고 한쪽 화면은 이렇게 부동산 플래닛을 띄워놓고 조사를 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위치했던 화곡동 366-7번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중공연차를 20년 이상으로 클릭을 해주고요. 저희게 20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 정도로 체크를 해주고요. 이제 거래 연도를 올해와 작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 인근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조사를 해서 엑셀표에 적어줄 겁니다. 일단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이제 재개발 구역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66-24번지네요. 전 이걸 엑셀표에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냐면요, 먼저 이 주소지랑 정보를 먼저 미리 적어놓습니다. 이 엑셀표에 먼저 이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조사할 물건을 미리 적어두고요, 여기다 이제 실거래를 하나씩 정리를 할 거예요. 366-24번지.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노란 칸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 칸을 채워주시면 자동으로 현재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제 공시가 대비 매매가가 얼마나 비싸게 거래가 됐는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매매가가 공시가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에 따라 우리가 시세를 산정을 할 거고요. 가장 환경이 비슷하고 최대한 많은 사례를 조사해 주시다 보면 보다 정교한 가격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시다 보면은 해당 구역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6천 정도의 거래가 되는구나, 공시가의 한 170% 정도의 거래가 되는구나, 이렇게 도출을 해내서 시세를 1차적으로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세를 조사를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약간의 요소를 보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의 조사로 어느 정도의
시세 범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럼에도 여기 최소값이랑 최대값의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 금액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공시가가 분명히 감정평가도 들어가고 열심히 만든 금액은 맞지만 그렇게까지 또 정교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호 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상위 평균 가격에 조금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고,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위 평균 가격에 가까운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선호 요소들로는 지분이 평균 대비 많이 클 경우나 주차가 잘 되는지, 채광이 좋은지, 학교가 가까운지, 지하철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동네별로 선호하는 요소들이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나쁘거나 극단적으로 좋은 게 아닌 이상에는 시세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선호 요소가 있기 때문에 1, 2천만 원 정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소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바로 토지 가격 조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약간 보험 같은 개념의 조사인데요. 저는 이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반드시 하는 편이고, 항상 이 가격을 기준 삼아서 이 가격 수준에서 사오려고 합니다. 바로 절대 이 밑으로는 떨어질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마지노선 가격을 찾는 건데요. 바로 그 가격은 원가입니다. 세상에 모든 제품이 원가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건 다들 동의하시죠? 세상에 미치는 장사는 절대 없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 공급이 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에서는 기업이 아닌 개개인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원가 이하로 공급이 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빌라 시장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졌는데요. 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빌라포비아가 심해지면서 빌라의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해졌고요. 그래서 빌라를 사려는 사람은 없고 역전세나 채무 등의 관계로 헐값에 내던지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빌라의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옆에 땅이 실제로 지으려면 얼마가 들지 이걸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빌라의 원가는 크게 토지비와 건축비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외에 금융비나 세금이나 다양한 부대 비용이 있지만 보수적으로 딱 건축비와 토지비만 원가로 생각을 해볼게요. 빌라의 건축비는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보다 평당 공사비가 훨씬 비싼 게 일반적입니다. 요즘에 서울 아파트 평당 공사비를 보면 750에서 800, 좀 비싼 데는 900까지도 가게 되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싼 평당 95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이 몇 평짜리 빌라라고 친다면요, 공급 면적이 한 2평 정도가 더해지고요, 12평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평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1억 2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토지 가격을 더하면 그게 바로 해당 빌라를 새로 짓기 위한 원가인데요. 공사비는 평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토지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에서 토지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신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토지비에 건축비 평당 1000만 원 정도를 더한 금액에 가까워지는 게 원가일 거고요, 구축에 가까워질수록 토지 가격 수준에 가까워지는 게 원가일 겁니다. 적어도 이 원가를 확실하게 알고 원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내가 사온다고 하면 여기서 금액이 더 크게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토지 가격 알아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밸류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맨 위에 뜨는 밸류맵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른 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도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원하는 주소지를 치면 되고요, 이렇게 주소지를 쳐서 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게 뜰 거예요.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경매와 매물을 꺼주시고 실거래만 볼게요. 이 토지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5년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단가를 토지 단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빌라 실거래를 조사했을 때와는 다르게 재개발 구역 내에만 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인근에 있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토지 가격을 조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란 단독 다가구의 가격을 말합니다. 빌라를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단독 다가구를 사서 그걸 헐어서 짓기 때문에요, 단독 다가구의 가격을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 물건들 주변에 보면 대부분 평당 2,500에서 3,000 정도 실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눌러서 보시면 이제 25억짜리고 평당 2,700에 거래가 됐다를 볼 수 있고요. 실거래 중에서는 가급적 구축들 20년 이상 된 물건들의 가격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신축의 경우 이 거래 가격에 건축비나 건물의 가치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땅값을 알기가 어렵고요, 가급적 오래된 건물들의 거래 사례를 확인을 하시면 가장 정확한 토지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보수적으로 평당 2,000에서 2,500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당 2,000만
받게 되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가만 1억 8천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더 빠지기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위와 같이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시세 범위가 나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장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세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 없이 그냥 임장만 가서 건물만 보고 부동산 사장님 말만 듣고 오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임장인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주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을 경우에는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요, 안 하니만 못한 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대한 정확한 시세를 조사해 가서 임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진짜 비슷한 컨디션인지, 재개발 지역이라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반대 세력이나 상권의 활성화 정도 혹은 종교시설의 유무 같은 디테일한 정보를 체크하러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사했던 그 금액으로 부동산에서 사고 팔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궁금한 것만 물어봐서는 안 되고요, 내가 파는 것처럼도 해보고 내가 사는 것처럼도 해보고 진짜 내가 투자자인 것처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부동산 사장님들의 반응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시점으로도 가보시면 좋고요. 분명 매수자나 임차인으로 갔을 때는 3억 이상은 줘야 살 수 있다고 했던 그런 빌라들이 매도자로 갔을 때는 2억 5천에서 못 판다 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손품으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고 여러 부동산 사장님에게 매수자로도 매도자로도 임차인으로도 다양한 관점으로 여쭤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빌라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걸로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시세를 체크하는 법을 알려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빌라를 투자하실 분들이 귀찮더라도 꼭 이러한 과정을 직접 해보시고 시세를 산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만 조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지, 거래가 안 되는지 이걸 오히려 직접 발벗고 찾아 나서서 대처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세조사에 대한 확신이 약한 상태에서 빌라를 사게 되면요,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내가 시세를 잘못 조사했는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2억에서 2억 3천 정도 할 것 같은데 하고 막연하게 사왔던 빌라가 막상 2억에도 안 팔리고 호가가 1억 8천, 1억 9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공실이 길어지니까 돈을 거의 못 벌고 빨리 정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3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넘게 올라가면서 2억 5천이 넘게 팔리더라고요. 사실 조사만 좀 더 확실하게 하고 확신이 좀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2억 5천 이상에 팔 수 있었던 걸 2억도 안 되게 조급하게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꼼꼼한 시세 조사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조사할 물건을 결정을 했으면 그 주변에 비슷한 환경의 호가를 조사를 하시고요. 아실 사이트에서 해당 위치가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재개발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 부동산 플래닛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시고요.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나온 시세 범위를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 고정을 해줘서 상위 시세에 가까울 만한 물건인지 하위 시세에 가까울 만한 물건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밸류맵에 들어가서 인근 구축 다가구 물건들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평당 얼마 정도면 보수적으로 사고 팔리는지를 조사를 하시면 최소한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통해 절대 이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은 없겠구나 하는 마지노선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금액들을 가지고 임장을 나가서 매수자 시점, 매도자 시점, 그리고 임차인 시점까지 물어보면서 임장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진짜 이 물건의 시세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엑셀표에 꼭 기입하셔서 시세 범위도 결정을 해보시고요. 실제 임장까지 가셔서 진짜 제대로 된 시세를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사하는 엑셀 시트는요,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정답책과 함께 보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설문 한번 작성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